저는 왜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차에서 아이를 낳을까봐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받아들이고 낳았을 때 다 되는 거였네 라는 간장, 제모, 절개 모두 없이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에 가지 않고 두 아이를 출산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탄자니아를 거쳐서 지금은 필리핀에서 해외살이를 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미세스 다르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들 위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제 과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제 인생의 아주 중대한 사건이죠. 두 아이를 만난 출산 썰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병원에 가지 않고 낳았습니다. 의료 개입이 없는 자연주의 출산을 했는데요. 자연주의 출산에도 아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출산하시는 가정 출산도 있고요. 저처럼 조산원에 가서 조산사와 함께하는 출산 방법도 있습니다. 방식으로 보자면 수중분만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왜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것의 장점은 무엇인지, 위험한 건 없는지, 할만한지, 너무 아프진 않는지, 다시 한다면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두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산을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제가 썼던 일기도 좀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AI에게 질문지를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연주의 출산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때는 대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당시에는 내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결혼을 할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 결혼을 해서 내가 엄마가 된다는 구체적인 생각도 없던 때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교양은 꼭 성적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거를 그 학기에 꼭 들어야겠다 해서 다양한 걸 들었습니다. 그냥 하고 싶다는 이유로 무용과에 있는 교양으로 발레를 하기도 하고요. 간호학과에 가서 전생의 간호학 그런 것도 배웠고, 그리고 막 식품영양학 가서 음식의 역사, 다양한 나라의 음식 역사 이런 걸 배우면서 과제가 그 한 학기에 그 대륙을 정해서 그 음식을 먹고 리포트 쓰고 발표하는 거였어요. 소비학과 교양을 가서 그런 걸 듣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교육학과 교양으로 부모학도 배웠습니다. 그 부모학 책을 제가 너무 열심히 들어서 필기를 해놓고 버리지 못하고 어딘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어떤 부모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막연히 그런 것들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 호기심의 하나로 간호학과 교양을 들었고, 그때 자연주의 출산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학보다는 간호학 교양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영유아기, 간호부터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이제 성인이 된 여성의 몸, 남성의 몸부터 시작해서 노년에는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제가 어느 연령대에 있건 그 나이대의 저를 알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유익했습니다. 출산을 다루는 주가 있었어요. 그때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 거의 1세대 자연주의 출산하신 뮤지컬 배우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출산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봤고요. 자연주의 출산이 왜 좋은지, 아기한테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간호학과 교수님의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아기를 낳건 안 낳건 나도 그렇게 태어났고 나도 저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에서 그게 너무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산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출산을 한다면 꼭 자연주의 출산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에게 일찍 결혼이 찾아왔고 임신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연년생으로 그 임신을 연거푸 2회에 걸쳐서 겪게 되었습니다. 2번 다 저는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두 번째도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을 했고요. 저는 가정 출산은 아니고 조산사를 선택해서 조산원을 가서 낳게 되었습니다. 조산원을 선택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자면요. 저는 자연주의 출산이 정말 자연에 가까웠으면 했어요. 지금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지금은 조산원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진 걸로 아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약간 붐처럼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때였어요. 신념 있으신 조산사 분들의 조산원이 있지만 어려워져 가고 있고 호화로운 자연주의 출산이 슬금슬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자연주의 이론에 가까운 소박하고도 의료 개입 없이 조용하게 우리만의 의식 같은 그런 출산을 원했거든요. 근데 자연주의 출산이 약간 럭셔리로 가려고 하는 쯤에 제가 그 조산원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집이랑도 너무 멀지 않아야 되고 해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념 있으시고 30년 동안 이제 아기를 직접 받으시고 그 아기에 대한 기록을 다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두시고 진심이 너무 느껴지는 조산사님이셨어요. 그분에게 출산을 맡기기로 하고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걸로 알아요. 제가 첫째 아이 낳을 때만 해도 기저귀도 다 청기저귀로 써주시고 그런 것들이 좋아서 한 조산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변에서 왜 위험하게 병원에 안 가냐는 우려나 반대는 없었나요? 남편분과의 의견 조율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는 임신을 하자마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존중해줬고요. 좋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고 했을 때 다들 되게 기특하게 봐주셨어요. 옆에서 권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좋다. 어머니도 그런 출산을 꿈꾸셨는데 뭐 스스로 생각으로 한다고 하니 너무 찬성한다 라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세 번째 질문은요. 출산 중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연계된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출산 중에 이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가야 하는 병원, 제가 원하는 응급센터가 있는 병원, 그런 병원이 1분 거리에 있는 조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맞았고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몇 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나를 옮겨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병원은 어떤 센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사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마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산원을 선택하실 때 그런 거리나 그 병원도 어떤지를 미리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제 아기 낳는 과정이라는 게 뭐 아름답기만 하면 좋겠지만 정말 위험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 전부터 변수들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산과를 피해과라고 부른대요. 그만큼 이제 실혈이 많은 곳이고 굉장히 위험하고 예전에는 뭐 아기 낳다가 산모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했었고 제가 빈혈 수치가 좀 있어서 빈혈 수치가 10이 안 나오면 조산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산 한 달 전까지 그걸 맞추느라 비트, 간, 톳 좋다는 거는 다 먹었습니다. 톳즙도 먹고요. 네, 철분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해서 빈혈 관리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연주의 출산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무통 없이도 나는 순탄하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통도 맞았는데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과정이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나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출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도 비교적 순산을 하신 편이었고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의료적인 개입, 촉진제, 무통주사, 관장, 제모가 없는 출산이잖아요. 무통 없이 진통을 견딜 때 조산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통을 완화해 주나요? 의료적인 개입, 촉진제 없고요. 무통주사 없고요. 관장, 제모 없습니다. 처음에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주의를 마음먹게 된 게 그 모든 과정이 산모와 아이를 위한 거라는 게 가장 큰 울림이었습니다. 교양 수업에서 배웠던 거는 산모가 병원에 누워서 다리를 벌리고 제모를 하고 전에 관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산모보다는 의료인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아이는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나오는데 누워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중력을 거스르는 힘든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진통을 할 때도 꼼짝없이 누워있고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장, 제모도 역시 또 해음부 절개도 그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산모를 위한 게 아니었구나. 그 출산 과정에 대한 개념이 새로 정립이 되었고 그냥 자연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았을 때 다 되는 거였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병원에서 출산을 해보지 않아서 저런 것들을 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없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통이 살살 오면서부터 아침부터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립니다. 모든 걸 쏟습니다. 화장실을 계속 갑니다. 여성분들 생리하기 전에 화장실 가서 사실 배를 다 비우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출산하기 전에 관장 따로 하지 않아도 이미 속을 비우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조금의 그 가능성도 없애기 위해서 관장까지 한다? 저는 자연 관장이 되던데요. 제모는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과정 없이도 네. 그리고 회음부 절개를 하지 않았고 또 아기가 이제 머리가 나오고 나서 어깨까지 나오고 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조산사 선생님이 힘 빼세요. 호흡을 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힘이 주어질 때 같이 힘 주세요. 하다가 자 이제 힘 빼세요. 아기 보입니다. 힘 빼세요. 자 힘 빼세요 하면은 하다가 보면은 아기가 자기가 몸을 스르르륵 돌려서 후루룩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납니다. 감동. 아기 머리가 크면은 열상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첫째 때 열상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살짝 꼬매긴 했었는데 둘째 때는 뭐 열상도 없었고 회복도 너무 빨랐습니다. 근데 그 아기를 낳는 순간 너무 아파서 절개 하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관장, 제모, 절개 모두 없이 했습니다. 촉진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첫째, 둘째 모두 40주 6일에 나왔습니다. 보통 요즘 제 주변에 보면은 36주도 안 됐는데 유도분만을 잡더라고요. 애가 크다고.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제가 40주가 지나도 아기가 안 나왔을 때 그때는 하루하루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산사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기가 나올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선생님은 42주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부터는 더 자주 가서 검진을 합니다. 36주부터 유도분만을 해서 아기가 나올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기가 충분하게 성숙하고 이제 나올 때가 되었을 때 자궁 수축 호르몬이 나오고 이제 엄마도 아이도 이제 나가야겠다 이제 나를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도 나올 준비가 되어야 되고 저도 나올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촉진제 아이를 낳으라고 수축을 시작한다? 저는 이제 자연주의 출산을 좀 공부하고 그걸 원했던 사람으로서 또 그게 필요한 의료적인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촉진제를 쓰다가 제왕절개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마음처럼 진행이 안 돼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게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출산 과정을 겪는지는 정말 다양하다. 또 내가 어떤 과정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내 귀에 들리는지도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이거는 내가 알아보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찾아야 되고 한 박자가 잘 골고루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촉진제를 남용하고 좋지 않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저는 40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너무 커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키가 이렇게 크고 클만 하니까 큰 거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지만 그럴만하다고 하시고 믿어주시고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걱정되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40주 6일이 되었고 그때 신호가 왔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했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생리통처럼 살살 배가 아프더니 4시, 5시부터 이게 진짜 진통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전주에 내내 휴가를 썼어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은 출근해서 올게, 무슨 일 있으면 달려올게 한 거예요. 이제 한 4시쯤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이 지금 당장 갈까? 그래서 아니라고, 첫째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냥 일 다 마치고 와도 아마 괜찮을 거다. 그러고 센 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다음 3시간은 남편이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연락 안 돼도 괜찮으니까 3시간 동안은 일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빨리 와달라고, 나 지금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때 또 생각나는 게 욕조, 따뜻한 욕조 물 안에 들어가면은 감통이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통은 되는데 진행이 빨라집니다. 물속에서. 그래서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진통 간격이 짧아지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막 진통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나왔는데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온 집안을 막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아파서 막 너무 죽겠다 너무 죽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조산사 선생님이 당장 와라. 근데 1시간 거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6시 7시 퇴근 시간이 걸려있는 시간이어서 이제 저희 엄마가 바로 오셨고 이제 그때 이제 제 친동생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같이 와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엄마도 너무 무서우셨던 거죠. 차에서 아이를 낳을까봐.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 이송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선택한 그 조산원까지 가는데 3시를 거쳐야 됩니다. 그 3시를 거쳐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구급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냐는 거예요. 됐다고. 오지 말라고. 그냥 빨리 엄마 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켜고 갓길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달리는 도중에 차 세워주세요 해서 오바이트 다 하고 막 위아래로 다 쏟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밑으로는 다 쏟았고 이제 막 위로 오바이트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저희 엄마가 또 꽤 와이드 하시거든요. 1시간 만에 그 퇴근 시간에 조산원에 도착했습니다. 8시 정각에 도착했는데 저희 문유가 나온 시간이 8시 22분입니다. 또 가자마자 화장실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달려가서 또 변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기에 앉았는데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조산사 선생님 보시더니 10cm 다 열렸다고. 들어가서 힘 주자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고 22분 만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를 만났습니다. 태반 낳을 때는 갑자기 뭐지? 다 끝난 고통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배가 또 아프네? 그러다가 태반을 쑥 낳잖아? 너무 시원해. 그리고 그 태반이 따끈따끈하단 말이야, 뱃속 온도가. 그거를 갖다 대줘. 너무 안도감이 들고 따끈따끈함이 너무 기억이 나. 울었어? 울었지. 나도 태반 알고 있었나? 자기는 태반을 왜 안 와요? 뭐 따끈따끈한 걸 내가 그거 애기예요, 애기. 태어나면서 그 아팠던 고통이 모두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만나면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이 그냥 바로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기쁨의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처음 젖을 물리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슴에 갖다 대자마자 아주 힘껏 그 젖을 빨 줄 아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생명의 신비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나왔고 나도 힘 조절을 해서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 뺐더니 아이가 스스로 몸을 돌려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이었고 아이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한 번 더 태반이 나오는 거 아시죠? 태반이 나올 때 한 번에 더 아이가 나오는 고통을 겪는데 태반을 낳는 거죠. 그래서 낳고 나서 이제 모든 고통이 정말 이제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태반과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바로 끊지 않습니다. 탯줄이 이렇게 만져보면은 태맥이라는 게 뛰어요. 아이가 이제 호흡하고 이런 맥이 잡히는데 그 맥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보통 30분 정도 있다가 그렇게 하는데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오고 천천히 적응하는 과정을 모두 겪게 해주시는 거죠. 아이가 어두운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런 그냥 따뜻한 방 안 그리고 조용한 공간 아이도 편안하고 저도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진통하는 과정도 뭐 일어서서 기둥을 잡고 있기도 하고 쭈그려 앉아서 애기 낳을까 시도도 했고 누워도 있고 옆으로 다리를 들었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섰다가 뭐 진보를 탔다가 원하는 거 다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안하게 진통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 그래서 태맥. 그래서 아이가 이제 태맥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45분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태맥이 거의 희박해질 때쯤 그때 이제 잘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피도 거의 안 묻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막 태지가 묻어 있고 이제 뱃속에서 엄마의 그 태반 안에 있었던 기름 이런 것들이 묻어 있잖아요. 그것도 바로 씻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따뜻한 가제 수건으로 그냥 닦아만 주시고 이것도 다 좋은 거다. 바로 속삭이로 감싸서 두시고 하루 뒤에 씻겨 주셨거든요. 그냥 하루 동안은 그냥 그 상태로 속삭이로 싸서 편안하게 바로 젖 물리고 그 다음부터 저와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첫째 때는 아이를 다 낳고 아이를 다 젖 먹이고 미역국을 먹었는데 그때가 이제 한 저녁 9시 반 출산하고 한 1시간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자기 끝나고 오니까 이미 내가 앉아서 미역국 먹고 있었잖아. 애기 낳았어? 왔어. 낳았어. 안녕.
왔어? 퇴근했어? 왔어? 그리고 회복도 정말 빨랐고요. 그 과정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둘째 때는 첫째 때 그 출산 과정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냥 아무 생각할 거 없이 바로 둘째도 그 조산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둘째 때는 이제 조금 더 빨리 알아차려서 오후 2시쯤에 천천히 엄마가 해주는 삼계탕을 먹고 조산원에 도착해서 그때도 선생님이 오후 한 3, 4시쯤 갔더니 내일 나올 거라고 그냥 방에서 편안하게 쉬라고 했는데 저녁 7시 49분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진행이 또 빨랐고 물론 쉬운 출산 과정은 없지만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 저는 지금도 아이는 낳으라면 또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한 기억이고 기쁨의 기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산모들이 출산은 기쁨의 과정이다, 할만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저는 그 기억이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출산 과정을 선택했고 주변의 지지를 받았고 저 또한 그 과정을 너무 기쁘게 즐겼고 아이들도 편안하게 있었고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고려하고 계시다면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출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인체는 너무너무 신비롭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첫째 이게 젖을 물릴 때 젖이 안 돌잖아요. 처음에 저도 첫째 때는 젖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아기가 한 3일에서 일주일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도 버틸 준비를 이미 뱃속에서 마치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촉진제를 써서 나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걸 일반적인 경우에 많이 써야 되는 경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기는 이제 힘껏 엄마 젖을 빨면 빨수록 자꾸 몸에서 이제 젖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이제 콜라보레이션인 거죠, 아이랑. 그리고 이제 젖을 빨면은 자궁 수축이 되면서 남아있는 오로라든지 이런 찌꺼기들도 모두 배출이 되고 서로 건강해지는 거죠. 아이도 그 과정을 통해서 면역력을 얻고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해도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우유를 막 주고 그러지 마라. 기다림을 많이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아이가 좀 배꼽에도 좀 크고 문유가 혼합을 하기도 했고 다행히 저희 아는 우유 주면 우유 주는 대로 뭐 젖 먹이면 젖 먹이는 대로 잘 먹어서 혼합이 되어서 어쨌든 그렇게 양껏 채워주기는 했습니다. 둘째 때는 완전 완모를 했어요. 기다려주고 이러는 과정 너무 의미 깊었고 너무 신비로웠어요. 질문과 상관없이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출산의 순간 조산사님과 남편분의 역할. 조산사님이 정말 편안하게 나긋한 목소리로 믿음을 주셨어요. 어디를 터치하면 편안해지는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 한 번씩 쓸어내 주실 때마다 이게 무통 효과인가 싶을 정도로 편안해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조산사님이 너무 노련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낳을 때는 확장 이전을 하셨어요. 셋째를 가진다면 또 가고 싶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과 분위기가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병원은 참 깨끗하고 화이트하고 뭔가 깔끔하지만 편안한 분위기랑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 조산원은 직접 조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냥 그 출산하는 방 말고 밖에 이제 쉬는 공간에도 모두 간접 조명이에요. 그리고 편안하고 조용하고 그냥 황토벽에 그 조산사님의 그런 성향도 보이고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새로 생겨서 너무 좋다. 그냥 서로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캥거루 케어 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첫째 때는 저희 친정 엄마와 여동생이랑 같이 가서 제가 이렇게 품었고요. 제 가슴 위에서 이제 아이를 처음으로 안았고 또 외할머니 손에서 좀 처음 30분간 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째가 외할머니와의 정이 좀 특별해요. 둘째는 아빠가 같이 가서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상의 탈의하고 아빠 이제 맨몸에 이제 한 30분간 이렇게 안겨서 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빠 가슴팍에 누워 있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그 자세로 잡니다. 태어난 직후에 1시간 이내의 기억이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저희 집 보면. 그래서 아빠랑 아직도 그 자세 얼마나 불편해요. 큰 아이가 이제 아빠 가슴팍에 이렇게 눕는 것도 불편할 것 같은데 그 자세를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문유는 특별히 외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이런 거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그 1시간 이내의 그 기억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산원의 분위기나 조명, 음악 기억나죠? 그때 당시에 제 눈에는 보이지만 카메라로 찍었을 때 찍히는 게 없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사진도 뭐 명확한 게 없고 그냥 다 어둠 속에 있는데 그래도 그날에 저희는 너무 편안하고 좋았다는 거. 아, 그리고 뭐 조산원이 막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편안한 온습도 유지된 것도 좋았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신생아실로 가는데 조산원에선 출산 후 아기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아기요? 출산 후에요? 그냥 바로 옆에 눕혀줍니다. 그냥 그때부터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방에서 모든 가족이. 그냥 아기 젖 먹이고 눕혀두고 밥 먹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퇴소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냥 매일 같이 있는 거죠. 대신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산후조리를 해주실 수 있었고 근처에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옆에서 이제 챙겨주는 거 음식 같은 거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3, 7일 잘 조리했고요. 그냥 아이와 쭉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 돌보고 젖 먹이는데 충실하고 제 몸 회복하는데 충실하고 옆에 가족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또 그게 마땅치 않으면 산후조리원 도움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산원 출산을 고민하고 있거나 자연주의 출산에 관심 있는 예비 부모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조산원 출산, 자연주의 출산을 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 먼저 체크하시길 바래요. 특별한 걱정되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의료 개입을 해야죠. 걱정할 것들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상적인 걸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 안전한 바운더리가 이제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내가 자연주의 출산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출산 과정을 꿈꾸는지 아이를 만나는 첫 과정이고 이것이 아이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저는 지금도 실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때 고민되는데 용기가 안 되신다고 하면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런 출산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모두 담겼는지 또 이제 편집을 하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더라도 출산에 대해서 또 할 말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출산 썰이나 또 의견이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재미있는 댓글들 또 알찬 댓글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이리 와봐. 너네 태어나던 순간을 보여줄게. 이게 문유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엄마 쭈쭈 먹던 사진. 엄마 젖을 빠는 게 젖이 나올 수 있도록 혀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쫙쫙 빠는 기술이 필요하대. 근데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기술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 본능으로. 나는 이제 젖을 처음 먹여보는데 갖다 대자마자 그냥 이 얼마나 좋은지. 와, 이때부터 내가 얘는 평생 잘 먹고 살겠다. 이거 봐. 얼굴 좀 봐. 이렇게 팽팽해. 3.84로 태어나서 이렇게 팽팽해.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이 태어났어.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쭈글쭈글하고 못생긴다 하는데 이미 완성됐어. 빵빵하게. 지금도 빵빵하잖아. 너무 귀여웠어. 우는 이유는 단 하나. 배고파서. 진짜 순했어.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렇게 어두운 방에서 엄마 이렇게 나왔어. 아, 너무 귀여워, 진짜. 나도 보자. 이날 3명이 태어났는데 우리 애가 가장 큰 거야. 난 저렇게 작은 애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야. 조산원에서 1등이었어. 크기로 1등이었어. 늠하게 내가 짱이다. 다 언니라고 불러. 이런 느낌으로. 우리 문제 첫 울음소리. 너무 감동이지 않았어? 이모는 막 울었어. 근데 이때도 여자아이 울음소리 치고 되게 날카롭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다른 방에서 막 약간 울음끝도 짧고 그냥 응애! 응애! 빨다가시고 할 거예요. 그거 빨고 싶어서. 자, 이번에는 미미다. 미미 때는 이때는 외할머니가 문유랑 같이 있어주고 어머니가 이제 아기 낳을 때쯤 오셨지. 거의 이제 나올 때쯤 오셔가지고 들어오셨지. 내가 점심 2시에 먹고 출발해서 한 3시간 진통하다가 나왔거든. 뱃속에서 나왔을 때 요런 상태야. 하얀 것들이 이렇게 막 묻어있고. 어때? 언니보단 조그맣지? 코가 너무 귀엽다. 언니보단 코가 조그맣지? 지금 아주 똑같아. 진짜 똑같아. 아빠랑 똑같아 지금이랑 생긴 진짜 똑같아. 탱탱하네. 누구야? 너. 아니야. 아, 미미야. 탱탱한. 아이고. 너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엄마? 응. 왜냐면 계속 아픈 게 아니야. 아프다가 또 한 10분은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그러다가 갑자기
아프다가 또 이러다가 이게 점점 짧아져 주기가. 기절한 거 아니야. 낮잠 자는 거야. 아, 귀엽다. 귀여워. 몸무게 3점 되게 언니보다는 작네. 3.54. 작게 나왔네. 아 진짜 귀엽다 진짜. 여보 하나 더 낳고 싶어요. 아 문유랑 미미 처음 만난 날 문유도 나한테 안 오고 애기도 잘 안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 할머니한테만 딱 안겨있고 안 와 엄마한테도. 동생 만져봐. 엄마 깔아준대. 엄마한테 가. 아유 엄마 나 안기고 싶었어. 왜? 엄마가 다른 애기 안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 아 이런 애기 내려놓으니까 엄마한테 오네. 아유 왜? 아 엄마가 이상하지. 자기만 애기였는데 애기를 또 안으니까. 당연히 그러지. 애기 있으면 안 가지. 아, 진짜 귀엽다. 아마 첫 웃음이 아니었을까. 아, 진짜 귀여워. 웃어? 웃을 줄 몰랐네. 얼마나 힘들었다고. 오죽하면 저런 소리가 나왔을까. 나은 거야?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 이거 봐, 또 이제 쉬는 거야. 또 이제 온다. 아니야, 돌면서 나은 아니야. 거야? 지금 힘 주는 타이밍이에요. 너무 아픈데 그때 힘을 줘야 끝나 이게. 저런 목소리가 엄마 입에서.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면 머리가 보였다가 아니면 들어갔다가 이런 상태거든. 그러니까 그니까. 아픈데 힘을 줘야 돼. 아기가 이제 스스로 나올 것 같다고 힘을 빼래 선생님이. 그리고 숨을 뱉으라고. 이렇게 나왔어 엄마가. 나는 더 했어? 문유는 더 간단했어. 아, 그래? 2시 49분이요. 19시 49분. 축하해요. 태어나셨어요. 7시 어때? 너가 태어나는 순간을 보니까 어때? 재밌어. 신기해. 신기해. 약간 트라우마가 나온 것 같은데 그 감정이 아직도 생생이 안 돼. 미미 태어날 때? 약간 울렸는데 울음을 참은 거야. 아 미미를 처음 봤을 때? 지금 질투가 나가지고. 그때 2살이었는데? 어. 그때 많이 슬펐어? 슬펐지. 엄마가 많이 사랑해주지. 어, 그 어때? 그래 결과적으로 지금 너무 좋지 않아? 뭐가 좋아? 동생이 있어서? 재밌을 때가 더 많잖아. 그래서 오늘 엄마가 아기 낳은 걸 본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울컥했는데요, 엄마 있잖아요. 근데요, 다음 미래 아기가 보고 있다면 응? 각오해. 뭘 갖고 만만치 않을 거야, 내가. 이날 태어난 문유에게 한마디 해줘. 그 아기한테. 많이 먹어라! 엄마만 힘든 게 아니었어. 이 아기가 이 작은 산도를 뚫고 나오는 게 암 환자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가지고 뚫고 나오는 거래. 태어나려고 첫 관문인 거야. 그게 굉장히 고통이래. 그때 조산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 내가 하다가 포기를 하거나 내가 안 해주면은 이거 아기랑 같이 팀플레이 하는 거라고. 이 태어난 거는 엄마만 힘든 게 아니고 너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합작인 작품을 본 거거든. 놀랍고요. 팀워크가 아주 잘 통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25분 만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미미는 어땠어? 미미는 아빠가 찍어줘가지고 그 팀워크를 다 봤잖아. 나오는 순간을.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신기했어. 마지막에 엄마의 비명 소리가 너무 최악이었어요. 보니까 소리를 질렀네. 난 소리를 내가 안 지른 줄 알았거든. 이 정도면 많이 안 지른 거야. 소리 지르던 엄마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당신이 10년이 지나고 나서요, 제가 이렇게 미녀가 되었답니다. 너무 뿌듯하시죠?
이렇게 잘 낳아서 너무 축하해. 그리고 너무 수고했어. 잘 키워. 10년 동안 어땠어? 10년 동안 어떤 엄마였어? 맛있게 많이 해주는 엄마. 너무 쉽게. 밥 말고 또 다른 거 많이 줬잖아. 사랑. 제발 밥 얘기 좀 그만해. 제발 밥 얘기 좀 그만해라. 간식. 간식 얘기 그만해라. 아니 간식이.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 렌지 포즈. 안녕.